저는 에밀리 프랭클린입니다. 영국 외무부에서 20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국제 분쟁과 협상의 현장을 지켜봤죠. 전직 해군 정보장교로서 냉혹한 현실주의가 몸에 배어 있었고 모든 외교를 이익과 손해의 계산으로만 바라보는 전형적인 영국 관료였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받은 작은 온기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에피소드였죠. 하지만 그 기억이 5년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000원짜리 호떡 한 개가 어떻게 세계 외교판을 흔들 수 있을까요? 11만원짜리 중고 군함이 어떻게 강대국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그 놀라운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회의실에서 시작된 조롱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혁명으로 번져나갔는지, 한 나라의 작은 의리가 어떻게 15개국 외교장관들을 눈물짓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명동거리에 한 할머니가 계셨죠. 이것은 단순한 외교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진짜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그 전에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런던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차갑고 습했습니다. 테임즈강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 사이로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시계탑이 흐릿하게 보였죠. 저는 킹 찰스 스트리트에 있는 외무부 건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긴급 브리핑이 잡혔거든요. 동남아시아 해양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임스 부국장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남중국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중국의 해상활동이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흘러보며 놀랐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긴장이 생각보다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11만원짜리 중고 호위함을 지원했다는 내용이었죠. 동료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1만원이라니 런던 시내 저녁 한 끼 값도 안 되네요. 그깟 중고 함정 하나로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2019년 서울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때 저는 한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명동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죠.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따뜻한 호떡을 건네주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외국 사람이 춥겠다며 그냥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 호떡값이 얼마나 됐을까요?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동료들이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작은 나라가 허세 부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임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에밀리, 당신이 한국에 근무했으니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정치적 제스처 아닌가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11만원이라는 금액 뒤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이 7,000명의 병력을 파견해 한국을 도왔다는 기록이었죠. 그때 필리핀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의 11만원 지원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70년 전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이었던 거죠. 그날 밤 런던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언제부터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하게 됐을까? 진심과 의리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3주 후 제 사무실로 새로운 보고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에서 받은 중고호위함에 의리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함정이 첫 실전 배치에 들어간다는 내용까지. 저는 자료를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의리함이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요? 그때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국방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한국 무기의 실전 성능을 검토해달라는 군사연구소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날 런던 남부에 있는 왕립국방연구소에 갔습니다. 연구소 책임자인 윌리엄 박사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을 받은 국가들의 전투 의지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어요. 성능 자체는 최첨단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받은 군인들의 사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전문가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건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와 함께 전하는 메시지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죠. 윌리엄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철학이 움직인 거예요. 한국의 무기 지원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과 훈련 프로그램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거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성공하는 진짜 이유를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김성우 차관의 인터뷰를 발견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나누는 겁니다. 70년 전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필리핀 젊은이들이 한국 훈련관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저는 편지를 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에요? 저는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제임스, 한국은 무기를 준 게 아니라 희망을 줬어요.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상적이군요.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에밀리.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외교는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12월 들어 외무부 내부는 차가운 현실론으로 가득했어요. 고위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어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영국의 대중국 수출이 연간 300억 파운드를 넘어서고 있어요. 필리핀이나 한국의 감정적 접근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리를 추구해야 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죠? 영국 선박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항로 확보가 곧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국무장관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습니다. 프랭클린, 당신의 의견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니어 어드바이저 해리슨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장관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해리슨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970년대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현실주의 외교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회의 후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에밀리가 너무 이상주의적이야. 외교는 냉정해야 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화가 난 건 제 자신에게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필리핀 해군 중령 안토니오 산토스가 보낸 것이었어요. 한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젊은 장교들이 영국 외교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고 해서 연락드립니다. 첨부 파일에는 20명의 젊은 장교들이 쓴 편지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마닐라 출신 해군 소위 마리아 루나입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 영국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24살 젊은 장교의 순수한 희망이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한국전쟁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대영제국 전쟁박물관에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51년 글로스터 연대 소속 제임스 워커 상병의 일기였죠.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다. 자신들도 먹을 게 없으면서 말이다.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알 것 같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영국도 계산이 아니라 의리로 한국에 갔던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외교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성우 차관에게 직접 연락한 거였어요. 김성우 차관님께, 저는 영국 외무부의 에밀리 프랭클린입니다. 국가는 언제 품격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가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보답하려 할 때 품격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 겸손한 답변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부서회의에서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의 지원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프랭클린, 우리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을 모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필요해요. 회의 후 제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봐요.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제임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계산적이 됐을까요? 70년 전 우리도 한국을 도왔잖아요. 그때는 손익계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른 시대였어요, 에밀리.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김성우 차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필리핀 현지 상황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개인 자격으로라도 방문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필리핀 측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낫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러다가 경력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임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해요. 2025년 2월 마닐라의 뜨거운 햇살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필리핀 해군 기지로 가는 길 택시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아들이 해군인데 한국 선생님들한테 훈련받고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꿈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벌써부터 변화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수빅 해군 기지에서 안토니오 산토스 중령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에밀리 프랭클린님,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어요. 의리함의 첫 합동훈련이에요. 부두의 정박한 의리함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함정이었지만 그 위에서 훈련하는 젊은이들의 눈빛이 너무 밝았어요. 한국에서 온 박준혁 소령이 필리핀 젊은 장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함정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국을 지키는 희망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한 젊은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령님, 한국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소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 전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강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강해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진짜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훈련 중간에 마리아 루나 소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단순히 무기 사용법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바꿔주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닐라 시내에서 필리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한국이 왜 조건 없이 도와주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서 알았어요. 진짜 도움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더라고요.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어요. 5년 후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도와주자고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눠주자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기계가 아닌 사람을 움직인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다. 국방 무기보다 강한 것은 조건 없는 신뢰이다. 다음날 아침 박준혁 소령이 저를 배웅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님, 한국에서 호떡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할머니가 김성우 처관님의 어머니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김 차관님 어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오늘 외국인 아가씨한테 호떡을 줬는데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구나. 명동 할머니의 작은 선의가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이제 그것이 더 큰 선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구나. 런던에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환을 받았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요청한 거였어요. 위원회 의장인 찰스 해밍턴 의원이 말했습니다. 프랭클린 씨, 당신이 개인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현장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건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외교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 무기만 준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어요. 의원님들, 70년 전 우리 글로스터 연대가 임진강에서 싸웠던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계산 때문에 간 게 아니었어요. 옳은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그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다른 나라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외교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어요. 한국전쟁 참전 용사 윌리엄 경이었습니다. 저는 1951년 임진강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따뜻한 밥을 주셨어요. 자신도 굶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지켜야겠다고. 그게 바로 진짜 외교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젊은이들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을 보세요. 이들의 눈빛을 보세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한국이 준 건 무기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제 증언이 보도됐고 다음 날부터 반응이 쏟아졌어요. 영국도 이런 외교를 해야 합니다. 계산만 하는 외교는 이제 그만. 한국의 품격을 보고 배워야겠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그주 토요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시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품격 있는 영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이었어요. 윌리엄 경이 연설했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한국에서 보여준 그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양심으로 하는 외교 말입니다.
BBC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방송 후 제 이메일함이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는 런던에 사는 한국인 교포가 보낸 것이었어요. 에밀리님, 할머니께서 2019년 명동에서 외국인에게 호떡을 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님이 그분이신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날 밤 김성우 차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에밀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철학이 런던까지 전해져서 기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집에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3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필리핀에 인도주의적 의료선 지원을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제임스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믿을 수 있어요? 정말로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당신의 하원 증언 이후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오후 국무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것입니다. 군사적 대응이 아닌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필리핀, 한국, 영국 간 3자 안보 협력 논의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밀리 프랭클린 님을 서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공식 방문으로요. 4월 초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김성우 차관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놀라운 분이 서 계셨어요. 명동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어요. 아이고, 그때 그 아가씨구나. 그때 호떡 맛있게 드셨지? 저는 감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요. 뭘 그래. 당연한 일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에밀리님, 당신의 품격이 우리의 품격과 닿았습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외교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품격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다음날 3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안토니오 산토스 중령과 마리아 루나 소이가 왔어요. 마리아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님, 정말 꿈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회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회의 결과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평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 재단은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품격 동맹이에요. 마리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각국 청년들이 돌아가며 다른 나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에 전하는 거죠.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품격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저는 영국 외무부 동남아 협력 사무국장으로 승진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필리핀이 받은 도움을 인도네시아에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마리아 루나 중위가 이끄는 팀이 인도네시아 해군 훈련을 지원하고 있어요. 1년 전 한국에서 배운 걸 이제 다른 나라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품격 외교의 선순환이 정말로 시작된 거였어요.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품격 외교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5월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50개국 외교관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연단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외교관 여러분,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기억의 품격이 세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혼자 강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함께 강해지는 나라라는 것을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격 외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영국은 글로벌 품격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 매년 10개국을 선정해서 조건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기가 아닌 희망을, 돈이 아닌 기회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설 후 각국 외교관들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프랑스도 품격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독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15개국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품격 외교 선언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조건 없는 연대의 약속.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을 것.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 전할 것. 힘이 아닌 품격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것. 계산이 아닌 신뢰로 관계를 맺을 것.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호떡의 온기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순간을요. 만찬이 끝나고 김성우 차관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마리아 루나 중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인도네시아에서 훈련받은 젊은이들이 이제 베트남을 도우러 간다고 해요. 품격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BBC와 한국 KBS가 공동 제작하고 있고 제목이 호떡에서 시작된 기적이래요. 다음날 명동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때 호떡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에밀리아 왔구나. 할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함이 세상을 바꿨어요. 뭘 그래. 당연한 일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그때 내가 호떡값 주려고 했던 돈이야. 우리 성호가 전해줬어. 봉투를 열어보니 1,000원짜리 지폐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손편지도 함께요. 에밀리에게. 그때 내가 주려던 1,000원이야. 이제 돌려준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준 따뜻함은 1,000원보다 훨씬 크더구나. 고맙다. 마이너스 명동 할머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 1,000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할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것처럼 살아갈게요. 그래 받은 것 잊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줘야 해. 김성우 차관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에밀리님 1년 만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요. 런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리슨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해리슨님 정말 감사해요. 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 저야말로 고마워요. 30년 외교관 생활의 마지막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명동 할머니께서 주신 1,000원을 책상 위에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돈이 세상을 바꾼 씨앗이었구나 싶었어요. 6개월 후 유엔에서 품격 외교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년 11월 11일 한국이 필리핀의 호위함을 지원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해 연말 BBC에서 올해의 인물로 저를 선정했어요. 하지만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명동에서 호떡을 건네주신 할머니 11만 원으로 세상을 바꾼 한국 그리고 희망을 현실로 만든 필리핀 젊은이들입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명동 거리 곳곳에 품격 카페라는 간판이 보이는 거였어요. 어머니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예요.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1,000원이에요. 이제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려요. 이 1,000원으로 할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라고요. 또 다른 기적을 만드시라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돈으로 호떡을 사서 또 다른 외국인한테 줘야겠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품격이란 끝이 없는 선순환이라는 것을. 주고받고 또 주고받으며 계속 이어지는 아름다운 고리라는 것을. 국가의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품격은 한 사람의 작은 선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호떡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요. 작은 선의를 나누는 운동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명동의 한 할머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명동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다짐을 해요. 받은 따뜻함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고. 그것이 진짜 외교고 진짜 품격이라고 믿으며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동천사였습니다.